네, 북한이 어제 오전 역대 최대 규모의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한미일은 물론 중국도 긴급 성명을 내고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비판을 가했는데요. 네,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팀장과 함께 북한 5차 핵실험과 이후 동북아 외교안보 정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였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서 이제 8개월째인데 통상 이제 몇 년의 시차, 3년 혹은 4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했다가 올해는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그 핵실험 내용 먼저 요약 좀 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어제 제5차 핵실험을 감행했었는데요. 예. 올 들어서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발사가 아주 정신없이 지금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그 북한의 도발 행위들은 지난 그 3월 15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시를 내렸던 사항에 따라서 그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 그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핵탄두 폭발 시험과 그리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험을 계속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미션을 주었었는데요. 이 가운데 그 3월 15일 이후에 이제 3일 만에 노동 미사일을 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그 14차례 22발의 미사일을 현재 북한이 발사를 했었는데요. 네.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 노동 미사일 그리고 무수단 미사일, SLBM 등 예. 이러한 그 종류가 다양할 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그 무수단 미사일 같으면은 그 5번 실패하고 6번 만에 무려 400km를 날아갔습니다. 아울러서 그 SLBM도 세 번째 성공 만에 지난달 24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500km를 날아간 것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지난 5일 같은 경우에는 노동 미사일이 무려 이제 1000km 날아간 것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예. 북한에서는 이런 종류별로 ICBM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KN-58을 제외하고는 현재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미사일의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내렸던 그 미션 가운데 다른 한 가지 미션 그러니까 그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서 그동안에 북한이 이전의 방식과는 다르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매우 은밀하고 그리고 비밀리에 그리고 끊임없이 준비를 해왔던 걸로 우리가 추정만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의 어떤 당국의 허를 찌르는 그러한 방식으로 5차 핵실험을 이제 감행을 했었는데요. 네.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차례 모두 다 예. 핵 장치를 이제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핵실험을 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탄도 미사일에 탑재를 할 수 있는 핵탄두를 이제 만들어서 실제로 이 핵탄두를 폭발시키는 방식. 그러니까 북한의 어제 핵무기 연구소에 발표되도록 하면은 핵탄두 폭발 시험을 어제 성과적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네. 무엇보다 문제는 이제 폭발력입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1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당시에 이제 1킬로톤에 불과했기 때문에 예.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불과 10년 만에 그 위력이 10배나 이제 뛰어 올랐고 예.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원자폭탄의 위력에 어떤 버금가거나 맞먹는 그런 수준의 위력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북한으로서는 그 핵과 미사일에 대한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러한 그 실과 바늘의 조합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실전 배치도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어떤 지적입니다. 네. 시기적으로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왜 하필 어제 9월 9일이었습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이제 들어선 구구절, 이제 북한식 표현을 하면 이제 국경절이고요. 네. 예.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정권 수립일인데 9월 9일 오전 9시 999라는 이러한 숫자에 어떤 맞춰서 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시점은 이제 북한으로서는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띄우는 것은 굉장히 현재 북한이 내부적으로 혼란기를 겪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국제사회가 3월 달부터 강도 높은 이제 그 대북 제재를 시행함에 따라서 많은 그 일탈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 있는 그 류경 식당에서 근무하던 식당 종업원이 집단으로 탈출하는 사건이 지난 4월에 벌어졌었고요. 아울러서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가족과 함께 사선을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김용진 내각 부총리가 안경을 닦았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이유로 총살까지 당하는 등 한마디로 현재 북한 사회를 표현을 하자면 이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아주 뒤숭숭한 분위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그 70일 전투를 예. 끝내고
이어서 곧바로 지금 현재 200일 전투가 한 3달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공사판에 이제 주민들이 동원이 되고 행사에도 강제적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민들의 피로감이라는 것은 좀 극도로 달했다는 그렇죠. 것이 네.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런 내부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북한은 국제사회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현재 던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3월 이후에 시행된 대북 제재 이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53개국이 이행 보고서를 현재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지금 현재 제출을 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그런 압박을, 그런 제재 조치를 할 테면 해봐라.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한 제재에도 끄떡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그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진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미국을 향해서 이제 2달 앞으로 미국 대선이 다가왔는데요. 네. 현 정권뿐만이 아니라 이제 2달 뒤에 백악관이 주인이 바뀌는데 예. 누가 그 행정부를 이끄는 백악관의 주인이 된다 할지라도 북한과 협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현재 전달하는 차원에서 어제 5차 핵실험이 감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내적으로 담고 있는 그 메시지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북한 조선중앙TV도 어제 5차 핵실험 성공을 공식화했습니다. 먼저 그 북한 보도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핵시험에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 부대들이 장비한 전략 탄도 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하였다. 네, 조선중앙TV 저 아나운서 그 말을 보면 최종적이라는 말을 특별히 좀 강조한 느낌인데 최종적.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실전 배치도 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북한의 예. 이제 중대 발표는 다 이춘희 아나운서가 맡아서 했는데요. 예. 어제 역시 또 나온 걸로 봐서는 북한이 얼마만큼 어제 5차 핵실험의 성과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인지 예. 이렇게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5차 핵실험의 키워드 같으면은 이제 폭발력 그리고 이제 표준화 이 두 단어로 우리가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폭발력에 대해서는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맞먹는다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 표준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현재 그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SLBM 이 탄두에 들어갈 이 모형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리고 크기도 다르고 중량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북한에서 현재 그동안에 2006년도 1차 실험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동원해서 현재까지는 약 20개 가량의 핵무기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러한 핵무기가 결국은 들어가게 될 그런 핵탄두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그동안에는 풀어야 될 숙제라 이렇게 감안을 했었고 네. 어떤 그 운반체에도 실어 나를 수 있는 핵탄두를 이제는 규격화했다. 그리고 이거를 표준화했다. 이것은 북한이 어떤 그 무기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자유자재로 마음먹은 대로 핵탄두를 탑재를 해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그 핵과 그리고 미사일의 조합이 마지막 단계 그리고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당장 그 1, 2년 안에 이 핵탄두가 무기화될 것이라고는 보지는 않지만 그 시기가 그렇게 늦지 않은 걸로 현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격화 표준화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그 탄두를 언제든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은 스커드 미사일에 탑재를 할 수가 있고요. 똑같은 그런 핵탄두가 표준화가 된다면은 SLBM에도 장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따라서 골라서 결국은 운반체만 바꾼다면은 본인들의 공격 의지를 현실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거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그 6차, 7차 핵실험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현재까지는 북한이 5차례 모두 다 함경북도 길쭉은 그 풍계리 그러니까 매우 그 산악지대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만탑산이라는 고도 2,000m가 넘는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진 지형에서 계속 그동안에 5차례 핵실험을 이제 감행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 갱도가 2개 내진 3개가 아직도 남아있는 걸로 현재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갱도를 통해서 관측 장비나 필요한 핵무기들을 갱도 깊숙한 것으로 이제 운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러한 갱도 파내기 작업 그리고 그동안에는 은밀하게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는 갱도 입구를 가림막으로 설치를 해서 네네. 우리 한미 정보 당국의 추적을 따돌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현재까지 북한이 활용할 수 있는 갱도가 두세 개가 남아 있다면은 이제는 마음먹음에 따라서 정치적인 판단이 내린다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특히 이제 이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6차 또는 7차 핵실험도 감행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예. 정보 당국의 분석입니다. 네. 실제로 어제 홍영표 통일부 장관 그리고 아울러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국회 출석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이 그동안의 핵실험 준비를 꾸준히 해왔고 그리고 그동안의 관련 동향으로 미뤄봤을 때는 단시일 안에 그리고 또 다른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현재 보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북한이 보여왔던 거와는 다른 주기 그리고 더 빠른 주기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시기를 골라서 북한이 이런 핵실험을 감행해서 이런 충격과 공포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언제 감행해도 이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어제 5차 핵실험에 대해서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신속하게 이 북핵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앞으로 취하게 될까요? 네, 중국 특히 이번에 그 북한의 핵실험에 예. 대해서 가장 북한의 큰 그 배신감과 함께 여러 가지 지금 충격을 받았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북한과 일정 정도 거리감을 유지를 했었는데요. 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을 계기로 북한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그런 행보를 보여서 북중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많은 전망을 네, 그렇죠. 했었는데요. 네. 역시 그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우리 남한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가장 반대를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극명하게 반대를 하는 것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해왔었는데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북중 관계가 다시 원점 내지는 퇴보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외교부 그리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비해서 매우 발빠르게 어제 대응을 했었는데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그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비핵화와 핵 확산 금지 아울러서 동북아 평화 안정이라는 기존의 한반도 3대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재천명을 했고요. 그리고 한반도의 어떤 그 평화를 깨는 어떠한 행동도 중단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내놨습니다. 네. 이러한 점으로 미뤄봐서는 이번 그 5차 핵실험을 둘러싸고 북한과 중국이 외교적으로 다시 냉각 관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향후에 유엔 안보리에서 또다시 결의안이 채택되는데요. 그 결의안 채택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입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핵실험 가능성을 사전에 좀 미리 알려줬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그동안에 1, 2, 3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여러 가지 외교 경로를 통해서 중국에 사전에 통보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측으로서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뿐만이 아니라 어떤 제도적 그런 대비까지 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북한을 결국은 이제 싸고도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었었는데 네. 올해 1월에 이루어졌던 4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전혀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그 배신감은 좀 극에 달했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김성남 그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 직접 중국을 하루 전에 방문한 것이 확인이 그렇죠.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 간에는 지금 국가 대 국가 관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두 나라를 이끄는 것이 북한의 노동당, 중국의 공산당인데요. 이 당 대 당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봤을 때는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 직접 중국을 방문했다면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핵실험 계획을 설명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 북한의 입장을 전달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중국이 이러한 그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비록 하루 전에 통보를 받았다 할지라도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의지를 뜻을 굽히지 않았을 걸로 현재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통보를 했다 할지라도 중국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의 입장을 현재까지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향후에 여러 형태로 중국의 어떤 외교적 압박이 가해질 걸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저런 이유로 중국은 아무래도 좀 기분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이죠.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그동안에도 이제 고강도의 제재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또 이런 핵실험을 함에 따라서 앞으로 추가 제재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제재가 가능할까요? 네,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유엔 안보리에서는 그동안에
약 9차례의 결의안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항상 그 안보리에서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설명을 했던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어떤 그 치밀한 그런 결의안이 통과가 됐다 그랬었는데 그러한 그 결의안의 제재 조치를 비웃기라고 하듯이 북한이 계속 피해가면서 도발 행위를 이어왔었는데 지난 3월에 채택된 그 대북 제재 결의 22705 같은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채택할 수 있는 군사적 행동, 그러니까 유엔 헌장 그 7장 41조에는 이제 군사적 행동을 취하도록 돼 있는데요. 예. 이것은 마지막 카드라고 볼 수가 있다면은 유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를 3월에 이미 취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50개가 넘는 국가가 이러한 한 목소리로 북한의 어떤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결의안에도 북한이 이러한 그 유엔 결의를 위반을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트리거 조항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가 분명하게 또다시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22705가 가장 강력했다면은 더 강력한 결의안을 이제 채택을 해야 되는데요. 22705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의 요청으로 또는 이제 러시아 측의 요청으로 민생 관련된 부분이나 그리고 또는 이제 항공유를 제한 일반 원유 공급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일정 정도 이제 숨통을 트여줬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러한 나머지 그 숨구멍까지 다 막을 수 있는 정말로 역대로 북한이 이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예.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제재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어제 5차 핵실험을 감행했는데 이에 앞서서 또 남한 함정에 대해서 서해 북측 수역을 침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위협도 가했습니다. 핵실험을 하는 그 당일날 이런 위협도 또 했다. 이건 저희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도발 카드 중에는 이제 핵과 미사일이라는 큰 카드도 있지만 서해 북방 한계선에서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연평해전뿐만이 아니라 또는 연평도 포격까지 여러 형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북한 측에서는 항상 어떤 상투적으로 우리 어선에 우리 또 경비정에 이런 서해 활동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어오는데 어제 오전 같은 경우에는 그 서해에서 우리나라 함정이 이러한 자기들의 수역을 침범했다고 어제 어떤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었는데 네. 일단 그 북한 측의 입장은 현재 한반도 주변에 어떤 고조되고 있는 긴장의 하나의 어떤 단면적인 부분을 보여준 걸로 우리가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한때 이 서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혹시라도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집중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5차 핵실험이라는 대형 카드를 좀 들고 나서 허를 찔린 그러한 기분이었는데요. 이게 어떤 좀 예고편이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북한이 현재 김영철 통전부장의 복귀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지 도발을 손을 댈 거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러한 그 북한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또는 상대방을 기만하는 여러 가지 또 이 표현을 또 성명을 냈다가 결국은 큰 카드를 꺼내드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제 그 북한이 서해안 함정에 대한 말의 도발은 어떤 그 새로운 도발을 예고하는 그나의 서막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북한 5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전망해봤습니다.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